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납세무자는 우리가 판단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납세무자가 중간에 매매나 증여나 상속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소유자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소유권의 변동 판단을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하자 6월 1일 현재로 하고, 그 대전제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자라는 말은 공무상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대전제가 된다. 다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공무상의 소유자가 되자, 이런 얘기 되겠죠. 네. 그러면 자, 나머지 내용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된 상속자 개념이 있어요. 주된 상속자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상속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우리가 계시고 아들, 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상속인이 각자가 내면 될 거예요. 각자가 내면 되는데, 문제는 각자가 내면 되는데, 예, 소유권 귀속을 정하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상속 등기도 하지 않고 누구를 상속자로 할지 신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상속 등기도 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상속인으로 정할 건지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상속 분쟁이 터져서 네 건 내 건이 막 싸움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싸움이 난 건 좋은데 과세관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발송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지서를 누구에게 발송할 거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머니, 아들, 딸이 있다면 이때는 누구에게 고지할 거냐? 이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고, 지분이 많은 자가 만약에 없다면 이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좀 희한한 규정이죠. 그럼 이 중에서 지분이 많은 자가 누가 될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그럼 전체 지분 중에서 1.5가 어머니고 1이 됩니다. 그러면 3.5가 되는 거죠, 3.5.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전체 3.5분의 1.5만큼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거야. 그럼 5, 35, 5, 7, 35, 7분의 3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3.5분의 1이 됩니다. 그럼 5, 20, 5, 7, 35, 7분의 2를 아들, 딸이 가져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해석이. 자, 그래서 이때는 이것이 안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고지서를, 그럼 이것도 없다. 어머니도 안 계시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 아들이냐 어머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가 오빠면 오빠한테 고지하고 여기가 누나면 누나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 그래서 그 가로 2번에 주된 상속자 밑줄 치시고 색깔 쳐져 있죠. 전제 요건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가 있습니다. 매수계약자. 자, 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국가 등, 이때 국가 등은 국가 지자체를 말합니다. 그냥 매매가 아니라 무슨 매매예요? 연부 매매입니다. 연부. 이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돼요. 특약 조건이. 그럼 연부라는 거 우리 오랜만에 나왔는데 연부는 몇 년에 걸쳐서 나눠내는 것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계약을 우리가 연부 매매 계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무상. 그럼 무상으로 받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때는 매수계약자 내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얘가 빵빵 이게 이제 시청 건물이에요. 구청 건물이다. 근데 구청 청사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걸 팔고 다른 데로 이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비싼 거예요. 비싸겠죠? 한 100억 정도 해요. 100억은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근데 매수계약자가 선뜻 안 나서니까 자, 구청에서 합니다. 야, 이 100억이 부담스러우면은 이거
5년 동안 연부로 내. 그리고 그다음에 임대료 안 받을게. 어차피 임대관리단 다 철수할 거니까 안 받을게. 너가 써?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부 조건이죠. 그러면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근거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재산세는 응능과세가 아니라 응익과세입니다. 응능과세가 아니라 응익과세다. 이거 응익과세. 그러면 응익이라는 건 뭘까요? 응익이라는 것은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라 이거야. 수익을 누리는 자가. 자, 그러면 여기서 5년 동안 물론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5년 뒤가 되겠지만은 5년 동안 수익을 누린 자는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빙고. 매수인이죠, 매수인. 매수인은 임대료를 안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설사 소유권이 아직도 매도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매수인한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거예요. 매수인한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응익과세 원칙에 따라서 매수인한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수인한테.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딱 들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 등 연부 무상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사례가 이제 선수랑서 미리 돈을 받은 거야. 미리 돈을 받아서 국가가 이제 토지 조성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가 돼서 사용권. 자, 우리 사용권이라는 단어 쓰죠. 우리 공법에서 사용권을 우리가 원래는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무상으로 썼다. 그러면 수익을 누리는 응익을 누리는 자가 뭐예요? 매수계약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4번의 신탁재산입니다. 신탁. 자, 신탁은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탁은 믿고 맡기는 게 신탁이죠. 그러면은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맡김을 받는 사람이 수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는 거죠. 신탁 등기. 신탁 등기. 자,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요 신탁 등기는 요거는 취득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환원합니다. 이것도 취득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믿고 맡긴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신탁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고지하자. 자, 신탁한 거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신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실질적인 주인은 수탁자의 위탁자예요. 위탁자죠, 위탁자. 그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채비지 보류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환지 방식의 개발을 말합니다.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의 개발을 말해요. 환지 방식. 그러면 우리가 개발 방식은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죠.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환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돈이 없으니까 환지 주는 거야. 대신 이제 지주들한테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환지 개발해 줍니다. 그럼 지주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환지해 주면 야 이거 그러면 우리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니 이 지주들이 뭐냐. 우리 지주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줄 건데? 그러면은 땅 가져가세요. 일부 땅을 다 개발하지 말고 땅을 남겨놓고 요 남겨진 땅을 가져가세요. 그게 바로 이제 보류지, 채비지가 되는 거죠. 이때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보류지는 남겨둔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실질적인 주인은 누가 된다? 사업시행자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사업시행자. 자, 그 다음에가 소유권인 귀속이 불분명했을 때는 사용자가 되라. 사용자가 되라. 네. 사용자가 되라. 사용자.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했을 땐 사용자가 되라.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공부상의 소유자도 모르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된 거야. 뭐 과거에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IS 지금도 IS가 있지 않습니까? 테러 집단. 이 IS에 그냥 뭐가 꽂혀가지고 어떤 그때 뭐 젊은 청년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출국해가지고 그 당시 난리 났었죠. 네. 이 부모 입장에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또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종교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나도 워리어가 되겠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뭐 그 친구 명의로 뭐 땅이 돼 있었는데 예를 든다면 이게 도대체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용자가 내라. 왜? 우리 제선은 응익과세니까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라 이거예요. 수익을 누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얘가 무용호조 땅인데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홍길동 씨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점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유시효취득이 있는 거잖아요. 점유시효취득 20년 정도 동안 점유하다가 그동안 아무 권리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잠자는 자의 권리는 뺏어도 좋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잠잤으니까 설사 소유자가 원소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건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자. 이게 일종의 점유시효취득이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는 홍길동 씨가 약초를 재배하면서 사냥삼을 배양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 자, 왜 항공기예요? 뭐 항공기도 좀 특수항공이 해잖아요. 자동차가 뭐 비행기로 바뀌고 이런 거를 수입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택시 사업을 하겠다. 항공기 택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외국인이 낼 수 있겠어요? 외국인 마이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수입하는 자가 대행해서 내라. 이런 얘기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 228페이지에 5번의 사업시행자, 6번의 사용자, 7번의 수입하는 자. 오른쪽에 이상의 내용 예약 정리가 그 박스에 되어 있는 거예요. 박스에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문제로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이런 식의 문제 패턴으로 거의 출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공유재산. 자, 공유재산은 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분. 그러면 6대 4다. 갑의 지분은 6, 을의 지분은 4다. 그러면 지분권자가 내라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분 표시가 없다. 그러면 민법상 균등한 것으로 보자 이거야. 균등한 것으로 보자. 그렇죠? 균등한 것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 아까 그랬었죠.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또는 이제 이게 무연고로 된 거죠. 네,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땅에서 우리가 약초를 캐면서 어떤 토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면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국가지자체 플러스 엔드 연부매매 엔드 사용권의 무상입니다. 무상. 그러면 무상으로 받으면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매도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다. 무상 수익을 누린 자는 매수계약자가 되라.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1번으로 표시되는데 1번은 아니고요. 자, 틀린 거 1, 2, 3번 다 맞고 4번 갑니다. 공적인 장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종중재산이야. 실제로는 문중재산이야. 실제로 문중재산인데 문중소유임을 신고했다면 이건 종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중거라는 걸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내라.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요. 네. 5번입니다.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어. 근데 공동상속이 각자가 내 뭔 소리야. 그렇죠? 자, 이때는 주된 상속자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근데 지분이 동일하다면은 일단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라. 그래서 일단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아니라 주된 상속자가 내라. 네, 주된 상속자가 내라 이거. 주된 상속자. 네, 주된 상속자가 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요 다음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는 우리 또 다음 강의할 때 제가 그때는 한번 다시 반복할 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바로 과세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시. 자, 그럼 이제 머니 계산 파트 넘어왔습니다. 자, 재산세 계산. 요거는 제가 이미 한번 첫 시간에 저희가 전체의 체계를 그려드릴 때 설명했었죠. 우리 재산세는 시군구가 공적인 장부를 확인해서 토지장부, 건축물장부, 주택장부, 선박 항공기를 확인해서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않는지를 보고 그 판단을 유월연절하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납부하자. 그러면 고지납부를 우리는 보통징수하자 이거죠. 보통징수. 자,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 재산가액 산정을 우리는 토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이거를 시군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군구가 제시한 시가 표준액을 조회하자. 시가 표준액을 조회를 해보자. 자, 그래서 시가 표준이 조회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시가 표준액은 탄력적인 것이 아니라 비탄력적이야. 그러니까 이 시가 표준액을 좀 조정해 주자. 그래서 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 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70%가 되는 거고 주택은 6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정했습니다. 반면에 선박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이다. 다만 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제도가 있다 없다. 그래서 만약 시험 지문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는 우리가 시가 표준액에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정한다. OX, X 틀린 겁니다. 선박항공기는 없다. 왜냐하면 선박항공기는 시세가 그렇게 크게 변동될 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박항공기는 수요에 민감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돈 있으시면 선박 사시겠어요? 집 사시겠어요? 당연히 집 사죠. 항공기 사시겠어요? 땅 사시겠어요? 항공기 살 돈 정도 따지면 뭐 한 몇만 평 땅 사겠습니다. 보상 예정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가상각이 되는 이런 자산, 준부동산인 이런 것들은 공정시장가의 비율 제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재 보시면은 페이지 231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박스에 거기 핵심 콕콕 거기에 과세표 나와 있죠. 거기다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그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주의할 점은 주택이 더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은 우리가 학계론에서 말하는 필요제가 되고 얘는 선택제니까 필요제를 더 우대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이 바로 뭐냐면요. 정답이 4번인데요. 바로 할게요. 공동주택의 전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다가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하자. 그렇죠? 자, 건축물은 얘는 X인데요. 건축물도 법인장 아니요. 똑같아요. 건축물이든 토지든 뭐든 간에 주택이든 간에 시가 표준액이란 말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이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개별주택 가격 이건 시가표준액만을 말하는 거죠.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뭐가 와야 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 말까지 와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은 시장운수가 결정한다. 아니요.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세율로 가겠습니다. 자, 세율 232페이지 갑니다. 세율. 자, 가장 머리가 아픈 파트가 되겠는데 자, 한번 세율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율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본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율은 취득세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세율의 큰 흐름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율은 우리가 첫 번째 건축물 세율 자체는 첫 번째가 기본이 되는 세율이 있었죠, 여러분들. 기본이 되는 세율이 뭐가 있었죠? 표준세율 제도가 있었습니다. 표준세율. 그 다음에가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가 있었다? 중과세율. 세 번째가 예외적인 특례세율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기본 세율, 기본. 얘는 기본이다. 그래서
얘는 표준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건축물, 토지,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요게 제일 내용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선박항공은 거의 뭐 출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규제 목적인데 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규제 목적인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예외적인 경우였었죠. 그럼 중과세율은 뭐가 있느냐? 얘는 바로 우리 이런 규정이 있었죠. 취득세 시간에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했었죠? 빙고. 그렇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맞아요.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개발 행위를 하면은 중과를 했었죠. 맞죠? 그래서 뭘 개발했었죠? 공장 건물을 개발했었고, 그 다음에가 본점이나 아니면은 주사무소,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 규제한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할 때 쓰는 2%의 몇 배? 2배를 중과하자 이렇게 썼어요. 2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요 규정입니다. 요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규제를 하자 이거예요. 요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 규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 규제하자. 그러면 얘는 몇 배를 중과할 건데, 얘는 우리가 2배 중과했는데 얘는 표준세율에 대해서 우리가 곱하기 5배를 중과합니다. 5배. 오, 5배는 꽤 많네요. 대신 여기서 표준세율이 얘보다는 훨씬 더 낮아요. 네.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얘를 공장을 신설했다. 그 원시 취득은 원비디 28배 먹은 주니까 2.8. 네, 2.8% 이렇게 썼죠. 그런데 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표준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건축물 표준세율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단계별로 제가 정리해 놨는데, 일반 상가라든가 일반 사무용 업무용 건축물은 0.25% 돼 있어요. 그렇죠? 0.25%.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건이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건이오 0.25%. 네. 그러면은 얘는 0.25%에 대해서 몇 배? 5배를 중과하는 거예요. 그럼 0.25%에 5배가 되는 거니까 5, 20, 5, 20 1.25%가 되는 거죠. 1.25%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세는 한 번만 중과가 되는 겁니까? 가 아니라 매년 규제가 되는 거죠. 재산세는. 그렇죠? 재산세는 매년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히 계속해서 중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5년간만 중과합니다. 5년간만 중과를 해요. 5년간만 중과하자. 그럼 5년간만 중과하는 거니까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5년간만 중과하는 거니까 5년 뒤에는 우리가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중과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5년간만 중과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요 규정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규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 가보시면은 235페이지예요. 235페이지. 바로 이제 요 규정이죠. 네, 5년간 235페이지. 235페이지에 가로 3번 중과세율 밑줄. 그렇죠? 자,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적용 대상, 동그라미 2번 적용 세율 나와 있습니다. 자, 대신 이때 공장은 우리가 여기서도 했었지만 도심지에 꼭 필요한 공장, 뭐 자동차 수리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쇄소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있었죠. 그런 업종을 뭐라고 했었죠? 도시형 업종. 좋습니다. 도시형 업종인 도시형 공장은 얘는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도시형 공장은 중과를 하지 않겠다. 자, 이런 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로 3번의 중과세율은 적용 대상이 있고 적용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 얘는 자, 분명히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중과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5년간만 중과하자. 그럼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아니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밑줄 재산세 도시적분에다가 가로치시고 특례 써놓으세요. 특례. 요거는 뭐냐면
이거죠. 옛날엔 이걸 이제 도시계획세라고 했었어요. 도시계획세. 과거에는 도시계획세라고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세.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 밖이 있고 도시역 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역 밖은 표준세율로 받는 거예요. 표준세율. 그다음에 도시역 안도 표준세율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표준세를 받고 표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도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가 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느냐? 기반시설이 막 확충되고 뭐 도로가 나고 동탄 같은 경우는 KTX가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강남과 도심 지하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야 우리가 기반시설 해줘가지고 너네 동탄 집값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 더 내놔. 이거예요. 왜? 기반시설 유지 비용 유지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도시적 안은 좀 더 받아요. 그래서 1000분의 1.4만큼을 추가로 더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도시계획세라고 옛날에 따로 붙였는데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면서 이 이름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금을 없앨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이름을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지금은 재산세로 따로 받아요. 근데 과거에는 재산세를 따로 받고 도시계획세를 따로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재산세 안에 집어넣게 된 거죠. 네, 이런 취지만 이해해 두시고 숫자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4번에 거기다 특례세를 써놓으시고 그 박스에 보시면 기본 재산세를 내고 1000분의 1.4를 더 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다에는 제한세율이라고 써놓으세요. 제한세율. 대신 요 세율을 너무 높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높여도 1000분의 2.4 이상을 높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돌아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과 특례 끝났고 이제 표준세율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제가 정리해드리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설명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은 상가 업무용 건축물이니까 건 2호가 됩니다. 건 2호. 그럼 건 2호가 되면 얘는 0.25%가 돼요. 0.25%. 네. 그 다음에 주택은 주 1, 4가 됩니다. 주 1, 4. 그럼 주 1, 4가 되면은 얘는 뭐냐? 0.1에서 0.4%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반이든 고급이든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택은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 0.1, 0.2, 0.3, 0.4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급 주택은 낮은 율로 보내고 고급 주택은 높은 율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토지.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분리과세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가 합산과세 토지가 있는데 합산과세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얘는 0.2에서 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0.2에서 0.4%가 돼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종2호가 돼요. 종2호. 별도합산은 별리사. 네, 종합산은 종2호, 별리사. 종2호, 별리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진세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우리가 0.7%, 0.2%, 4%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0.07%는 가장 낮은 거 우리 토지 구분할 때 했었는데 자, 저 칠판 보시면서 답하셔도 돼요. 농지 등, 네, 농지나 목장 용지 등 농지불입니다. 그래서 얘는 농동그라미, 칠동그라미 뭐가 돼요? 농동그라미, 칠동그라미 농칠이 되는 거죠. 농칠.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공장 용지가 있었죠. 공장 용지. 자, 공장 용지 그에 준하는 거는
공동그라미, 이동그라미. 그 뭐 돼요? 공리. 자, 중국의 유명한 이름 뭐예요? 공리. 이렇게 사실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별로 저도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중기업만 하는데 이 세율을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율만 알면 되는데 시험을 보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4%는 오히려 더 규제하자. 원래는 별도 합산으로 가야 되는데 율이 낮아요. 더 규제하기 위해서 4%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얘는 사치성 재산이 있었는데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오락장용 토지가 있다더라. 그렇죠? 그럼 얘는 골동그라미, 사동그라미, 오동그라미, 사동그라미. 뭐가 되죠? 골사오사. 그렇죠? 골사오사.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물 주택 토지에 대한 표준설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저는 이제 다시 단계별로 써는 거죠. 전답가선의 농지나 목장용지 보호 목적 의미하는 0.07%, 주택은 주일사, 그렇죠? 주일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공장용 토지는 공리 0.2%, 그 다음에 주거지 공장은 뭐냐면요. 원래 공장은 0.25%인데 주거지역 등이 있다면 규제를 좀 더 해야겠다는 거예요. 공장이 여러분 주거지역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형 주거지역에. 그렇죠? 준주거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0.25%에 대해서 곱하기 2배를 더 받겠습니다. 그럼 몇 프로가 돼요? 0.5%가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네. 선박강 공기는 0.3%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요.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 세율 개요 동그라미 1번. 자, 세율 구조는 밑줄입니다.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된다. 예. 그러면은 요런 거를 우리는 이제 요런 거를 비례라고 하죠. 비례.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율의 변화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초과 누진 세율이다. 이렇게 초과 누진 0.1에서 0.4%. 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가감할 수 있는 것을 탄력 세율이라 하는 것이고,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이 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재해 등의 사유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 해에만 적용하자.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해당 연도만 적용하자.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로 2번에 표준세율의 동그라미를 분리과세 그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농지 등은 0.07%, 공장용지는 0.2%, 골프장 오락장 토지는 골사오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합산, 니은의 밑줄, 디귿의 별다섯 밑줄 다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종합산은 자 우리가 외우자고 했었어요. 얘는 종합합산 토지는 네, 종, 2, 5, 0.2, 0.3, 0.4, 0.5 이렇게 누진세로 간다는 거고요. 별도 합산은 영업용 토지로서 별리사. 자, 돈 많이 버는 별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건축물의 동그라미 밑줄 일반 건축물. 자, 일반 건축물 밑줄. 일반 건축물은 여기 있죠. 건이호 0.25%. 그 다음에 니은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 있는 공장 건물. 얘는 0.5%. 그렇죠? 바로 용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없이 만약에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물이다. 그럼 0.25%예요. 네, 산업단지에 있다. 이렇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디귿의 사치성 건물 밑줄. 자, 사치성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규제를 해야겠죠. 자, 사치성 건물은 여기 보시면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통합해서 과세가 되고 일반 상업용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골프장 오락장 토지는 건물분 재산세 4%, 토지분 재산세 4%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골사오사가 되는 거예요. 골사오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별장은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여져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여지니까 얘는 별사가 됩니다. 별사. 네, 별서가 돼요. 별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이니까 4%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급선박은 5%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233페이지에 3번의 주택에도 밑줄 쳐놓으시고 기역의 밑줄 별장, 니은의 별장의 주택. 대신 이때 조심할 점은 우리가 주택은 일반이든 고급이든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고급주택을 취득하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는 4배 중과가 됐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별골 5선주. 하지만 재산세에서는 낮은 율은 0.1, 높은 율은 0.4로 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중과세율이 있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특례세율.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34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메뉴 주택분 전세 과세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은 밑줄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예. 그럼 주택은 주일사 0.1에서 0.4%가 됐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0.1에서 0.4%가 됐었는데 만약에 얘가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이 됐을 때는 얘는 실수요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요자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05%를 차감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0.05%. 그러면 얘는 0.05에서 0.35%까지 되겠습니다. 0.05에서 0.35%. 네. 그러면은 0.0, 0.35%의 누진세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보시면 B에 이런 말이 있어요. B.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거나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자, 세율의 동그라미. 세율을 따질 때는 합산한 과표의 누진세를 주자. 자, 체크해 놓으시고 디귿 고급주택. 자, 고급주택에서는 거기에 밑줄 동일하게 뭐요? 구분하지 않고 제가 취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그 B는 뭐였냐면 B는 이거 있었어요. 설사 건물의 소유자는 아들, 토지의 소유자는 아버지 명의로 돼 있을지라도 일단은 누진 효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일단은 합산해서 우리가 0.1에서 0.4% 해주고 다시 나온 세금을 사이좋게 시가표준의 비율로 해서 안분해서 고지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오른쪽에 3박과 항공인 건너뛰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6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5번에 세율 적용 나오죠. 세율 적용. 자, 박스에 보시면 종합합산, 별도합산이 나옵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이 나오는데 분리과세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합산은 당연히 누진세를 과세하면 되고 분리과세는 이제 비례세율로 이렇게 0.07%, 0.2% 과세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밑줄 주택별. 자, 거기서 써놓으세요. 주택별. 주택별에다가 가로치시고 개별과세. 그러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고지하자는 거죠. 만약에 종로구에도 집 한 채가 있고 강남구에도 집 한 채가 있다면 서로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따로따로 고지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인 예제 보시면 1번입니다. 자, 1번. 237페이지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0입니까? 아니죠. 100분의 60의 공정시가가격비를 곱하죠. 자, 꼭 기억하셔야죠. 하지만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가가격비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보이지 않나요? 아니 1번, 2번 그렇죠? 1번, 2번이 이렇게 했으면 3번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이 아니죠. 얘도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공정시가가격비를 70을 곱하자 이 말이 와줘야죠. 그렇죠? 별장은 1000분의 40. 네, 요거는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개별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표준세를 써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가 되겠는데요. 자, 이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과세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가지고 있어도 과세하지 말자. 자, 요거는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국가 등이 가지고 있다. 세금 부과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거는 1년 이상 공공의 목적으로 남의 사유자를 무료로, 즉 건물이 있는데 국가가 남의 사유자를 무료로 쓰는 거 무료로. 그 무료로 쓰는 마당에 세금 받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유료로 쓴다면 이건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제보호구역 건들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 여기서 만약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거는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세를 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보존지구. 이건 나라 거예요.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네, 북한산 국립공원. 나라 거니까 비과세. 하지만 환경지구는 분리과세라고 했었죠. 우리가 앞에서. 그 다음에 얘는 임시니까 비과세 1년 미만. 그럼 1년 초과면 과세가 되겠죠. 자, 5번이라든가 3번 잘 봐주시고 2번. 그 다음에 6번. 철거 명령 받았으면 더 이상 건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건축물, 주택은 비과세인데 단 토지는 과세하겠다. 왜? 건물이 철거돼도 토지를 주차부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응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8페이지에 가로 1번 국가 등의 소유재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한다. 동그라미 1번, 2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과세할 때 외국 정부의 재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다음에 2번은 무상의 동그라미, 무상. 그 다음에 2번,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니까 비과세인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자. 왜? 남의 재산을 유료, 임대로 다 주고 쓰고 있다. 세금 받겠다 이거죠. 소유권이 유상 이전됐는데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했다면 수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도 구분 중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비영리인데 거기 보시면 다만, 밑줄, 수익사업, 유료.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비영리가 아니니까.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2번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임시사용 건축물,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5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 건축물 주택의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맨 하단에 부속토지는 과세한다. 이거는 응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 예제에 보시면은, 자, 답이 2번인데요. 자, 다른 것들은 왜 비과세일까? 첫 번째는 보시면, 그 밑에 문제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비과세가 아닌 것은, 얘는 왜 비과세죠? 임시니까. 1년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국어, 공익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농사지어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건들면 안 되죠? 다만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 이건 수익을 누리는 거니까 농사지고 있다면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도로, 그렇죠? 다만 대지 안의 공지랑은 공토입니다. 공토는 활용할 수 있거든요. 공토는. 자, 근데 얘는 뭐냐? 철거하기로 명령 받았어요. 그러면 그 주택. 자, 주택은 비과세죠. 더 이상 건물로 쓰기를 못하는 거니까. 자, 전기수 다 끊깁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지는 활용할 수 있잖아. 주차부지로. 그렇죠? 이거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도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해서 재산세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세 부가징수하고 종합부동산세로 가고 이제 소득세까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